자, 이번에는 미국 증시와 관련된 이 다양한 변수들을 통해서 투자 전략 그리고 인사이트 얻어보는 글로벌 가이드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정나영 우리투자증권 투자 컨설팅부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 오늘 준비하신 첫 번째 변수는 어떤 내용이죠? 네, 바로 이 G7에서 미국과의 양자 회담을 가진 국가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갖지 못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7월 9일 트럼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만료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G7에서 미국과 한국 정상 간의 회담 또는 무역 협정과 관련해서 일정을 조율하는 것과 관련된 힌트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초 한국은 17일에 미국과 한국 간에 이제 정상회담을 계획을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정상회담 일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조기 귀국, 트럼프의 조기 귀국과 관련해서 이후에 좀 더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먼저 인터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정상회담이 연기가 됐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추후 일정을 재조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과의 일정이 조율이 되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가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이번 G7 회의에서 모든 국가들이 트럼프와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이제 G7의 승자 국가들도 있는데요. 가장 승자는 영국입니다. 16일 캐나다에서 영국 총리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가졌고요.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가진 국가들로는 캐나다, 일본, EU가 있겠고요. 이것이 16일까지 진행된 일정이었고 17일 이후에 한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이른바 이제 대기표를 뽑고 있었는데 그것이 모두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미국의 전략적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요. 지난달 5월 16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모두가 우리와 협의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이 우리와 협의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난 모두와 합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부족한 것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우리와 먼저 협의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제한적이다라고 이미 경고를 보내놨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을 좀 사례로 들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미국과 무역 합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이미 가졌었고요. 이제 좀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했는데 그 일정이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 후반 그리고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각 국가별로 7월 9일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과연 상호관세가 재부과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이 좀 재부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장 먼저 협정 체결에 성공한 영국 같은 경우는 지난달 8일에 이미 미국과 영국 간의 양국 간의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해서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미 이뤄놨고 그 이후에 한 달 이상 세부 조정을 거친 이후에 16일에 최종 협정 체결에 성공을 했습니다. 좀 주요 내용도 함께 살펴보면요. 5월에 이미 무역 합의 내용을 일부 발표를 했었는데 그것과 비교를 했을 때 일부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의 변경이 조금 있었고 그 외는 대부분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미국의 협상력이 더욱 높아진 모습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도 그리고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도 마냥 반가운 내용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변수로 이 무역협정 관련 소식들 확인해 봤고요. 자,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내용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MBC의 속보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안보회의에서 군사적 대응 옵션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자, 안보회의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 중인데 실제로 CNN도 비슷한 보도를 내놓은 바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동원해서 이란 핵시설 타격을 검토 중이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인 속보가 다시 한번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MBC의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회의에서 군사적 대응 옵션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슷한 결의 내용일 것 같은데 바로 이어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소식들도 저희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지금 갈수록 상황이 격화되고 악화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글로벌 증시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문제는 시장이 16일 장에서 이 중동의 긴장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미리 좀 선반영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번째 이슈로도 중동의 긴장 완화에 대한 시장의 베팅, 실제 실현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좀 가지고 왔었는데요. 전 세계 13일 날 전 세계적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을 하면서 약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주말이 지나면서 과거에도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적인 증시 영향에 그쳤다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되면서 16일 날 장에서는 실제로 시장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16일 날 또 이란이 상호 공격 중단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라는 신호를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에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을 시장에서는 중동 긴장이 완화가 되는 시그널이다라고 받아들였지만 사실상 그 시간에도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공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방금 앞에서 네. 나왔던 속보도 그렇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G7 회의에서 귀국한 이후에 이란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계속 반복해서 내놓고 조금씩 더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G7의 회의에서 귀국을 하면서도 테헤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즉각 현지를 떠날 것을 촉구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향후에는 미국과 이란 간에 그렇다면 한번 결렬이 됐던 6차 핵 협상이 과연 재조율에 성공할 것인지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제 중동 불안이 굉장히 많이 다시 한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완화 시그널을 좀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트럼프가 강경한 입장을 취하다가 이란이 그에 부응해서 어느 정도 좀 자세를 좀 낮추고 핵 협상에 대한 의지를 밝힌다라고 한다면 이 양국 간의 핵 협상 일정이 좀 조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시그널이 나온다면 시장은 좀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이 핵 협상이 진행이 됐을 때 막상 결과가 결렬로 나왔을 때는 오히려 이 중동의 긴장감이 정말 전면전으로 확대가 된다거나 굉장히 장기간으로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더욱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속보 내용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MBC의 보도였고요. 복수의 전현직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들을 인용해서 해당 보도가 나온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살펴볼 이 세 번째 변수 FOMC를 들고 오셨는데 당장 이제 내일 밤 발표가 되죠. 어떤 포인트가 핵심 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까? 네, 이번 FOMC 회의는 금리 결정이 아니라 네. 금리 결정 이후에 경제 전망 요약이라는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 내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미 이제 기준금리 동결은 좀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FOMC 회의 이후에 발표되는 경제 전망 요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점도표,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 전망인데요. 이 두 가지는 모두 이 FOMC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경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전망, 그리고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개별적인 전망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나 최근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시장의 기대만큼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하 경로 전망 역시도 낮아지는지를 확인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소비 그리고 고용 시장이 냉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인플레이션 연착륙 신호도 잡히고 있기 때문에 시장 여건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하기에 적절한 여건으로 점점
완화가 되고 있고 그에 반해서 특히나 어젯밤에 발표된 소매 판매,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역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그렇죠. 소비 둔화 우려가 이제는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의 환경 그리고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 경제 전망에서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하 경로가 이전보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 유지 쪽으로 기울었다거나 아니면 동결 수준, 그렇죠. 2회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필요성이 높아진 것에 반해서 실망감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연준 위원들 중에 일부라도 연내 금리 인하 횟수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회의 이후에 진행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중요하지 않을까.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부디 좀 줬으면 좋겠고요. 자, 국내 증시 관련 내용들도 살펴볼까 하는데 어제 코스피가 3,000선을 터치할 뻔했었죠. 네. 뭐 아쉽게도 뭐 장 막판에 이제 좀 상승분이 거의 다 반납되긴 했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변수들이 중요하겠습니까? 네, 국내 증시에서도 사실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 오늘 장에 다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어제 미국 증시에서 나타난 것처럼 중동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일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동 긴장이 완화될 것이다라고 베팅한 기간을 보면 미국 시장이 16일 하루 반등을 한 반면에 한국은 16일 그리고 17일 이틀간에 걸쳐서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이것은 더욱 불리한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FOMC 회의 결과가 19일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관련해서도 또 경계심이 높아지는 점 역시도 시장의 부담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먼저 살펴봤던 이슈죠.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더불어서 무역협상 일정이 조율이 되는지가 또 중요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시장의 부담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단서들이 오늘에라도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 수출주를 중심으로 시장이 좀 강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좀 업종별로 재료가 엇갈리는 소식도 하나 있는데요. 네. 어제 미국의 상원 예산안 내용 중에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단계별로 축소하는 그렇죠.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에너지 원별로 그리고 밸류체인별로 조금씩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수혜, 피해 기대에 따라서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태양광, 풍력 발전은 28년부터 보조금이 완전히 폐지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예상이 되는 업종이고 그렇죠. 반면에 원자력과 수력은 36년까지 보다 완만하게 보조금이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태양광 관련 업체 중에서도 배터리와 같은 첨단 제조에 대한 생산세 공제는 기존의 IRA 법안이 유지될 것으로 이번 예산안의 내용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배터리 업체에 있어서는 좀 안도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돈 말씀의 정나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